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5강이고요. 명나라 왕조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왕조에서 특징적인 것들 포인트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자, 명나라는요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가요. 정치, 경제,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명나라 정치에서는요. 이 왕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꼭 누구를 기억하셔야 되냐? 영락제입니다. 자, 영락제는요. 단일 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황제 중에 한 명이고요. 영락제와 더불어서 같이 기억해둬야 되는 거 뭔가 여러분? 정화의 원정, 정화의 남해대원정.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또 명락제 이후에 신종 때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났죠. 그 개혁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거정의 개혁. 장거정의 개혁까지 같이 정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명나라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요. 자,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양쯔강 하류가 어떤 기능을 했느냐. 양쯔강 하류가 시험의 주요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양쯔강 하류가 어떤 기능을 했죠? 바로 쌀의 생산지가 아니라 상품 작물의 생산지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문화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문화에서는요, 명나라 때 동서교류 사례. 동서교류 사례가 자주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 어떤 사람이 마테오 리치, 고려망국전도 천주시리까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성리학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정리해 보시면요. 명나라에서 주요 출제 포인트 다 짚어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14년 예비시행 15번입니다. 자, 1번. 가의 항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해라고 하면 여러분 뭐부터 떠오르세요? 정화의 대원정도 있지만 신항로 개척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 항해의 경로를 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 보시면요. 난징, 취안저우, 물라카, 콜롬보, 캘리컷, 아덴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국에서 출발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정화의 남해 대원정이죠. 자, 명나라 때고요. 정화의 원정입니다. 참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신항로, 신대륙을 발견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1번. 취안저우에서 도자기를 구입하는 동남아시아 상인. 당연히 있을 법한 그림이죠, 여러분. 취안저우에서 아마도 징더전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물라카에서 향신료를 구입하는 중국 상인. 이렇게 교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향신료가 많이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구입을 했겠죠. 콜롬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아라비아 상인.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담배가 주요 오답 혹은 정답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담배는 뭐죠? 아메리카 대륙의 신작물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신대륙 작물에 뭐뭐 있죠? 옥수수도 있고 고구마, 감자, 담배, 땅콩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그럼 이게 왜 아닐까요, 여러분? 명청시대가 이제 다른 나라, 명나라 때 다른 나라는 신항로 개척의 시기가 맞습니다. 근데 정화의 남해대원정 시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정화의 남해대원정은요, 유럽의 신항로 개척보다 얼마나 빨랐나요? 10년도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요, 3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나 앞섰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항해 과정이 아니라 항해 과정 이후에 등장하게 됐네요. 그쵸? 정답이 아닌 거 3번 맞고요. 4번. 캘리컷에서 면직물을 판매하는 인도 상인. 맞죠, 여러분?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보여주는 선지고요. 5번. 아덴에서 상어와 금을 판매하는 아프리카 상인.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2번 풀어보실게요. 밑줄 친 항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2014년 9월 13번 문제입니다. 2014년 문제니까 당연히 여러분 별표를 따당 치고 들어가세요.
중요합니다. 올해 6월, 9월에 출제된 거는 수능에서도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했죠. 자, 항해의 결과로 옳은 것은 그러면요, 여러분 밑줄부터 한번 보실게요. 밑줄 친 부분부터 중요한 그 지휘관은요 7회에 걸쳐서 먼 바다를 헤쳐나가서 10만 여리를 항해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함대가 방문한 나라가 36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뭐 항로를 개척하거나 뭐 어떤 무역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방문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이거 어떤 항해인지 좀 더 자세히 윗줄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부터 키워드가 나오죠. 중요한 키워드, 영락제는 명나라의 영락제는 영락제 때 있었던 항해 연결시키면 이것밖에 없죠, 여러분. 뭔가요? 정화의 대원정. 자, 정화의 대원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수능은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형 사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평가 문제의 좋은 점이기도 하죠. 사료만 읽고도요. 이 정화의 남해대원정의 왜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영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를 해석해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정화의 대원정을 왜 갔는지가 써 있어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멀고 먼 해외의 많은 나라의 사절들이요. 이런 다른 나라의 이제 사절들이 보물을 싣고 몇 차례나 통역을 거치면서 애써 중국에 온 것을 보고 그 충성스러움을 황제가 가상스럽게 여겼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나라의 사절들이요. 보물을 싣고서 중국을 왔어요. 그런데 이걸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다. 즉, 다른 나라의 사절들을 뭘로 파악하는 거죠? 신하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물을 조공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왜냐? 중국의 황제가 천자잖아요. 하늘의 아들은 천자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신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절들이 보물을 싣고 온 거를 조공국이라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상스럽게 여겼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황제는 항상 답례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황제는요 지휘관에게 군사 수만 명을 통솔해서 큰 배 100여 척의 선물을 싣고 가서 이들 나라에 주라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답례품이겠죠. 이 선물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화의 대원정 중요한 목적이 뭔가요? 자, 유럽과 같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서 무역로를 개척하고 이런 것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신항로 개척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화의 남해대원정 왜 갔나요? 조공국에게 답례품을 주러. 즉,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조공과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이게 목표입니다. 요 사료만 읽고도 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정화의 남해대원정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화의 남해대원정 하면 항상 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동남아시아 지역에 요게 늘었다. 화교. 자, 동남아시아 지역에 화교 사회가 형성되는데 이게 기반을 마련을 하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정화가 원정을 나가면서. 그리고 또 나오는 키워드 뭐 있나요? 자, 어렵게 출제될 때 요게 나오죠. 삼보묘. 자, 요거는 정화를 기리는 묘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또요, 지도에서는 항상 이 단어를 줍니다. 지명인데요. 물라카 왕국. 자,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말라카라고 했던 물라카 왕국이 표시가 됩니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묶어두고 가세요. 자, 올해 9월 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 굉장히 높아요. 자, 선지 한번 보실게요. 옳은 것 보실게요. 1번,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자,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만? 공행이라고 하는 특허 상인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던 나라. 어느 나라죠? 청나라죠, 여러분. 청나라 때. 당연히 결과 아니고요. 시기도 맞지 않네요. 시대도 맞지 않네요. 그쵸? 2번, 동남아시아 일대 조공국이 증가하였다. 자, 정답 요거죠,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정화의 원정이라는 걸 몰라도 사료를 해석하고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옳은 거 정답 2번이고요. 3번,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가 제작이 되었다. 자, 명나라의 문화 부분, 동서교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마테오 리치, 명나라는 맞지만 항해의 결과는 아니죠.
오답이고요. 4번 담배, 옥수수, 땅콩 등의 작물이 도입되었다. 자, 신대륙의 작물이 도입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이유로요, 여러분. 자, 신대륙 작물은 아메리카 대륙, 이제 신대륙 작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는 신항로 개척 이후인데 이 정화의 원정은 신항로 개척보다 70년이 빠릅니다. 오답이죠. 5번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를 비롯한 외래 종교가 유입되었다. 이거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당나라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실게요. 2013년 9월 문제입니다. 지도는요. 자, 지도 주어졌고요. 어느 시기 외적의 침입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어떤 외적의 침입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주요 피해 지역 나오고요. 침입 방향이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침입 방향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서 북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있고요. 만리장성 아래로 해서 지금 남쪽에서도, 남쪽은 특히 어디예요? 여기 왜? 일본에서도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표현하는 말이 있죠. 북쪽으로는 누가 쳐들어오고 남쪽으로도 누가 쳐들어온다. 자, 키워드로 수능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북쪽에는 몽골족의 일파 부족인 오이라트족, 남쪽으로는 왜구가 쳐들어오는 북로 남해의 상황. 바로 어느 나라 때의 일인가요? 명나라고요. 명나라의 황제로 치면 신종 때의 일이죠. 자, 북로 남해로 인해서 여러분 당연히 어떨까요?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가 당연히 증가를 하니까 재정이 악화될 거고요. 한쪽으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명나라가 있을 때 유럽은 신항로 개척의 시기라고 했죠. 자, 신항로를 개척을 해서 신대륙을 가기도 하지만 중국에 와서 직접 물건을 사가기도 했죠. 그때 많은 중국의 물품들을 구입해 가면서 지불했던, 그 대가로 지불했던 것이 바로 뭐였죠? 은이었죠. 자, 한쪽으로는 북로남해가 지속이 되고 한쪽으로는 은의 유입이 많아집니다. 자, 북로남해로 인해서 국방비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은이라고 하는 새로운 화폐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 신종 때 이런 상황을 다 참작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장거정이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장거정의 개혁. 자, 장거정이 어떻게 개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재정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 제도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장 중요한 세금 뭐죠? 바로 토지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세금 제도를 개편하기 전에 토지 조사를 먼저 했고요. 토지 조사 사업을 했고요. 이 토지 조사 네 글자로 하면은 뭘까요? 토지 장량이라고 합니다. 토지 장량. 한 이후에, 자, 세원을 다 확보한 이후에 세금 제도를 개편을 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세금 제도였을까요? 아직까지 명나라 때 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나라 안사인한 이후로 변화됐던 세금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바로 양세법이 유지가 되다가 이때는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바꾸게 되죠. 뭘로 바꾸게 되죠? 1조 편법이 등장합니다. 1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좀 잡다한 명목의 세금이 많습니다. 잡다한 조목이 많아요. 이런 거를 하나의 조목으로 단일화하여 1조하여 은으로 걷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은으로 걷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요? 지세와 정세에 대해서 은으로 걷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장거정의 개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선지 한번 보실게요. 갑,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죠. 북로남해와 은의 유입까지 합쳐서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고요. 을,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그쵸? 북로남해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궁핍해졌다. 자, 갑과 을이 정답입니다. 오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병, 조정은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려고 교초를 남발하였다. 자, 교초 나오면 어디를 생각하셔야 되나요? 바로 원나라죠.
자, 이게 맞는 정답이 되려면요. 이거를 교초가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원나라 때 사용한 화폐가 교초잖아요. 자, 아니 이 원나라 때 명나라 청나라는 은입니다. 그래서 은을 여기에 넣어도 맞진 않지만 이때 사용한 거는 은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나라 때 교초, 명청시대 은. 이 상황은요, 몽골 풍습과 중국인의 해외 진출을 금지하면서 진정되었다. 아니죠.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진정이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4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서 밑줄 친 재정위기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도 별표를 쳐주세요. 왜일까요? 2014년도 6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같이 보실게요. 국가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이때에 자, 핵심 키워드 나오죠. 어디인가요? 내각대학사에 취임을 했대요, 여러분. 내각대학사 뭔가요? 황제의 비서기구죠. 언제 설치되죠? 명나라 때 설치되는 겁니다. 명나라. 자, 명나라 때 재정 위기 뭐밖에 없나요? 북로남해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요. 은으로 세금을 받는 1조 편법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장거정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선지 한번 보실게요. 1번. 영락제의 대외원정. 영락제의 대외원정으로 인해서 재정 위기가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북로남해 현상으로 인해서 온 겁니다. 아니고요. 2번. 이자성 반란군의 수도 점령. 자, 이거는 명나라 말기의 상황이고요. 아니고요. 3번. 과도한 라마교 행사 교초의 남발. 이거 어느 시기 때인가요? 원나라 때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교초는 화폐죠. 화폐를 남발했다고 합니다. 화폐 발행량이 증가해요. 자, 화폐의 발행량이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교초의 남발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반비례 관계로 뭐는 오를 수밖에 없나요? 물가는 오릅니다. 물가는 오르게 되고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원나라 때 교초의 남발로 인해서 민중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물가 상승,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까지 연결해 두시면 좋아요. 자, 아니고요. 4번. 오삼계 등을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했다. 아니죠, 여러분. 이거 청나라 강희제 때의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몽골과 왜군, 북로남해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국방비 증가로 인해서 재정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실게요. 5번. 다음 글이 쓰인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거 나오시면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게 사료에 출처가 나와 있으면 출처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아는 책이 나오면 시기로 연결시키실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료의 출처는 소주민 변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주민 변소.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 거 보시면요. 농정전서가 나옵니다. 자, 드디어 아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뭐죠? 명나라 때 대표적인 실학서적이고요. 자, 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농정전서 어떤 거에 대해서 쓴 걸까요? 농업기술에 대해서 쓴 겁니다. 자, 명나라라는 거 크게 잡고 한번 가보실게요. 자, 양쯔강 하류에 있는 장수지방은요, 인구가 많아서 집집마다 집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양쯔강 하류 지역에 집집마다 뭐가 있대요? 직물 짜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없는데, 그쵸? 어느 정도로 면직물 산업, 견직물 산업이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기를 갖춘 가구가 돈을 대고 직공은 품을 팔아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온 지 오래되었다.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죠. 자, 직물 기계를 갖춘 가구가요, 돈을 댄대요. 끊어요. 그리고 직물 짜는 그 노동을 하는 직공은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산다고 합니다. 자, 앞부분 뭐예요? 자본을 대는 자와 노동을 하는 자가 분화됩니다. 자본주의의 맹하라고 이제 명나라를 바라보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본과 노동이 분화될 정도로 산업이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에서 핵심이 이거죠. 양쯔강 지금 하류가요. 양쯔강 하류가 시험에 계속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쯔강 하류가요. 주된 곡창지대다 라고 선지가 나올 때가 있고요. 지금처럼 면직물, 견직물처럼 산업, 상품작물이 재배가 된다라고 사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쯔강 하류가 곡창지대였던 때가 바로 언제인가요? 송나라 때죠. 중요해요. 상품작물인 때가 바로 명청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청시대 때 하류에서 상품작물을 재배하면 쌀은 어디에서 생산하나요? 바로 양쯔강 하류가 아니라 양쯔강의 중류와 상류에서 쌀을 공급을 하고, 이 양쯔강 하류에서는 양쯔강 중상류의 상품작물을, 지금 여기 있는 상품작물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명청시대입니다. 양쯔강 하류 항상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양쯔강 하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도에서 나와도 위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가보실게요. 자, 1번에서 첫 번째 사료에서 이거 아실 수 있었다면 두 번째 사료 한번 보실게요. 수저우, 항저우, 다 대표적인 강남지방의 도시들입니다. 수저우, 항저우를 비롯한 장수지방의 견직물, 마직물 생산은요, 모두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쵸? 상품 작물을 강남 지방에서 활발하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요, 이를 조세로 납부하고 생활하는 데 쓰고 있다. 그럴 정도로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만약 농사만 지었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농정전세에 나온 내용입니다. 앞의 사료를 보완하는 내용이죠. 같이 보실게요. 이 상황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명나라 때의 경제 상황이죠. 농정전서를 통해서. 1번, 교역이 발달하여 교자와 회자가 사용되었다. 여러분, 키워드 뭔가요? 교자와 회자죠. 언제의 집회죠? 송나라 때. 아니고요. 2번,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하여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자,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 위진남북조입니다. 자, 3번. 화북에서 2년 산모작이 시작되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었다. 이거 어딘가요, 여러분? 당나라죠. 자, 비교해서 알아두실까요? 당나라가 아니라 송나라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나요? 송나라에서는 2년 삼작, 2년에 3번을 짓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짓는 거. 뭐라고 하죠? 이모작. 송나라는 이모작이 시작이 됐고요. 이모작이 가능해졌고요. 어떤 쌀을 도입하죠? 참파병. 그래서 농업혁명까지 가는 거를 당나라, 송나라 비교해둬서 알아두시고요. 4번, 목화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된대요. 이거 예전에도 다뤘던 오답이죠. 뭔가요, 여러분? 원나라 때죠. 자,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 봅시다. 대상인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한대요. 이때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대상인도 같이 정리해둡시다. 누구죠? 산시상인, 신안상인. 활동해서요, 동업조합과 동양조합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때 생긴 동업조합 뭐죠? 공속. 동양조합 회관이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중국사는요, 이렇게 시대별로 키워드만 알아도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경제만 한번 비교해서 해보시면요. 자, 일단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명청시대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당나라 때는요, 여러분, 당나라 때는 경제에서 상인들의 조합이 출현을 했죠. 그 상인들의 조합 뭐라고 불렀나요? 단일행자. 상인들은 팔려면 많이 걸어 다녀야 되니까 단일행자를 써서 행이라고 했습니다. 길드죠, 길드. 자, 송나라는요, 행뿐만 아니라 수공업도 발전을 해요. 그래서 수공업자 길드도 나오게 되죠. 행에 더불어서 나오게 되는 게 만들작자 써서 수공업자 길드 작입니다. 행과 작이 출현을 해요. 명나라, 청나라 시대 때는요, 대규모의 이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산시 신안상인도 나오고요. 이제 길드로 얘기하면 동업, 같은
영업을 하는 조합과 동향, 같은 고향을 가진 조합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공소와 회관입니다. 시대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6번입니다. 자, 다음 가상 보고서에서 나타난 제도가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볼게요.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는요, 인정이 뭐죠 여러분? 인구가 4,000명 정도 되고요. 농가 밭, 토지가 14만 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현행 제도에 따라서, 자, 이 제도가 어떤지 이제 나오겠죠? 인정과 논밭에 대하여 각각 세금을 징수하고 있대요. 자, 세목은 뭔가요? 세금을 걷는 항목은 인정, 사람에 대해서와 토지, 논밭에 대해서입니다. 두 개를 걷네 해서 양세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세와 지세입니다. 지세를 걷는데요. 어떻게 걷는가 한번 볼게요. 세금을 징수하는데 뭘로 걷느냐가 지금 사료 속에 나와 있어요. 블라블라블라해서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핵심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뭘로 걷고 있죠, 지금? 세금을 은으로 걷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세목은 정세와 지세인데요. 지금 이거를 내는 단위는 은입니다. 은본위 화폐제도 명청시대 둘 다 시행이 되었는데 정세와 지세를 모두 걷는 거 바로 1조 편법이고요. 어느 나라일까요? 명나라죠. 자, 여러분, 청나라는요, 예외로 같이 정리해 두시면요, 청나라의 조세제도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지정언제죠. 지정언제. 이게 청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단 같은 거는 뭘로 걷나요? 자, 청나라에서도 은으로 걷습니다. 은본위로 세금을 걷는 은본위 세금 제도는 같아요. 은으로 걷는데 청나라는요, 정세는 안 걷습니다. 지세만 걷어요. 왜일까요? 자, 정세와 지세를 걷는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도 이거를 숨깁니다.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뭐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신대륙의 작물, 구황작물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인구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적게 되면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호구수는 증가하는데 신고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신고하는 걸 기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고 호구수도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정세를 그냥 걷지 않는 거예요. 자, 지세만 걷게 되고, 그러니까 정세는 걷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청나라 그래프에서 항상 보시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지정언제랑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시겠습니다. 기억. 화폐 사용이 활발해서야 동전 외에도 교자회자 항상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자회자. 최초의 종이지폐 어느 왕조인가요? 바로 송나라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고요. 네, 양쯔강 중류지방이요, 중요한 곡창지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쌀을 공급했대요. 바로 명청시대, 명나라 시대 맞죠, 여러분? 자, 양쯔강 하류는 이때는 상품 생산을 합니다. 중요한 선지예요. 니은 맞고요.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이 광저우에서 이루어진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한 거 어느 시대인가요? 청나라죠. 지금 우리 명나라고 있으니까 아니고요. 리을, 양쯔강 하류 지방은 뽕나무와 면화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포인트는 뭐예요? 명나라 경제 중에서도 양쯔강 하류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자, 7번 보실게요. 2011년 수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선생님이라면요, 이 문제를 낼 때 이 부분은 뺐을 거예요. 어떤 부분을 뺐냐면 이 부분은 아마 빼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줄로 그은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초청장인데 땡땡땡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2010년에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세상을 떠난 지 만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마테오 리치와 동서교역을 했던 나라를 연결을 시키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마테오 리치와 명나라 말 서양 문화의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자, 관련된 나라는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니까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가는 바로 이때의 이 국제학술대회의 논문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요 명나라 시기에 마테오 리치와 관련된 거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 가시죠? 선지 보실게요. 보기, 기억, 예수 외의 선교 방식과 천주시리. 맞죠, 여러분? 자, 마테오 리치가 소속되어 있던 곳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보급했던 천주교 서적이 이제 번역해서 보급한 게 천주시리였죠. 맞고요. 니은 네르친스크 조약의 체결과 의. 자, 이거는 어느 때인가요? 명나라 왕조 때가 아니라 청나라 때죠. 청나라 때 어디와 러시아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 평등 조약입니다. 자, 이때 황제를 한번 볼까요? 황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둘 다 인물 문제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입니다. 청나라에 이때 있었던 황제는 강희제고요.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죠. 디귿 보실게요. 고려만국 전도와 중국인의 세계관 변화. 자, 마테오 리치 때 마테오 리치가 전파한 것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정답 2번이고요. 리을까지 보실게요. 네스토리우스교, 이제 경교의 중국 전례와 그 의미, 이거 언제 전례되었나요, 여러분? 자, 명나라 때가 아니라 당나라 때입니다. 오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2012년 수능 13에서 1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의 왼쪽 인물은요, 이탈리아 출신의 선교사로서 중국 이름은 이마두이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광계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를 했다. 그럼 니은 한번 파악해 보시면요.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 언젠가요? 명나라 때죠. 자, 요거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8번 문제입니다. 윗줄친 기억이 속한 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누구였죠, 여러분?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속한 교단은 예수회죠.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과 서양의 지역이 통합된 문제입니다. 중국사 내에서 시대를 통합한 문제가 아니라 동양이 여거였을 때 서양에서 온 예수회의 그런 것에 대해서 물으면서 서양까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서양사로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실게요. 1번,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예수회와 관련된 공의회 아니고요. 공의회는 좀 이따가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번,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러시아에서 어디를 이어갔나요? 비잔티움 문화를 이어받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은 그리스 정교죠. 아닙니다. 3번, 종교개혁 시기에 만들어졌고 카톨릭교회에 속하였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4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 루터파의 신교죠. 종교개혁 시기에. 그런데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는 루터파에서도 누구만 종교적 자유를 인정을 받았나요? 제후만 자유를 얻었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번, 구원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칼뱅의 예정서를 수용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칼뱅파 신교도잖아요. 이거는 구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예수에는 정답은 3번이죠. 그럼 여러분, 자, 서양사 시간에 해도 좋지만 지금 지역 통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공의회를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공예는요, 크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보셔야 하는 공예가 니케아 공예예요. 두 번째 공예는 클레르몬 공예입니다. 클레르몬 공예회. 3번 보실게요. 수능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콘스탄츠 공예입니다. 자, 4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본 예수회와 아주 조금 연관이 있는 트리엔트 공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공예는 어떤 거냐면 종교적으로 의논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공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각 시기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나를 한번 보시는 거죠. 자, 니케아 공예는요. 어떤 거를 주로 두고 토론을 했냐면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인데 이거를 두고 토론한 게 니케아 공예입니다. 자, 정통과 이단 싸웠던 주 주제는요, 여러분,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지금 종교에 대해서 종교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쪽이 정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에 무슨 뜻인가요? 예수를 신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단은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인가 하는 거를 정의한 게 니케아 공예였어요. 클레르몬 공예도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클레르몬 공예는 뭐에 대해서 의논을 했나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파병의 여부를 두고 열렸던 것이 바로 클레르몬 공예입니다. 자, 콘스탄츠 공예는요. 자, 수능에 단독으로 출제되었다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의 대분열. 교회가 아비뇽 유수 이후에 대분열했죠.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모였던 것이 바로 콘스탄츠 공예였고요. 이때 누구를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을 했나요? 후스를 처형했던 거. 요게 바로 콘스탄츠 공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4번 트리엔트 공예는요. 트리엔트 공예는 어느 시기냐면 종교개혁 시기예요. 종교개혁이 이제 열리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신교가 점점 유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니까 구교 입장에서는 다들 신교를 믿는데 구교에는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모인 게 트리엔트 공예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걸 짚어보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였죠. 그래서 구교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세운 게 종교재판소입니다. 자, 종교재판소 뭐 하는 거예요? 이단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소에서 통과가 못된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처형당하게 된 거죠. 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마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자, 마녀라고 파악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물에 빠뜨립니다. 호수 같은 깊은 강 같은 데 빠뜨려요. 그런 다음에 떠오르면 마녀고요. 떠오르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여러분 둘 다 죽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단을 처형을 했던 것이 종교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마녀재판입니다. 자, 종교재판소 그리고 이때 읽으면 안 되는 책 목록을 정했죠. 금서 목록. 그러니까 구교의 대응이 트리엔트 공예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이 트리엔트 공예랑 별도로 구교의 또 다른 대응이 있었죠. 신교가 이미 유럽에서는 너무 많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신도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갔던 곳이 바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뭐를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예수회, 우리가 봤던 예수회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파견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동서양 통합 문제 아주 좋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개 문제 한번 풀어보셨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9번입니다. 밑줄진 니은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니은의 상황은 명나라의 상황이었죠. 명나라의 상황. 마테오 리치 명나라. 1번 소금과 철의 전매제가 도입되었다.
자, 염철전매제 대표적인 거 한나라의 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고요. 2번 상인들의 동업조합인 행이요 출현했대요. 행이 나타난 거 바로 당나라죠. 아닙니다. 3번 민간의 상업활동에 교자가 이용됐다고 합니다. 정말 지겹게 나오죠 여러분. 교자 회자 언젠가요? 송나라 때 최초로 쓰인 지폐죠 지폐. 4번 영제거와 통제거를 건설해서요 대운하를 개통했다고 합니다. 대운하 나오면 여러분 바로 뭐로 연결시키면 돼요? 수나라죠 수나라. 5번 세금을요 지세와 정세로 정리해서요 은으로 징수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1조 편법에 대한 설명이죠. 어느 나라?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의 상황으로 적절한 거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제작한 사람이 속한 단체와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 이게 평가원 문항인데 만약에 이 지도만 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이 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뿐만 아니라 너무나 친절하게 고려만국전도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고려만국전도 3가지 적어봅시다. 어느 시기에? 중국의 명나라 왕조 시기에, 명나라 시기에 누가 제작에 참여했죠? 마테오 리치가. 자, 이 마테오 리치가 속한 단체가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자세하게 살펴본 예수회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동서양 통합 문제가 종종 이렇게 평가원에서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예수회와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유럽의 자연과학 지식을 중국에 전해주었다. 맞죠 여러분? 자, 어떤 목적으로 왔다고 했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도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믿으세요 딱 하면서 믿으세요 하면 당연히 믿을 사람이 없겠죠.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고 특이한 걸로 눈길을 끌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중국에 전해주었고요. 2번 정확한 실직 지도인 황여 전람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쵸? 청나라 시대 때. 3번 중국 최초의 크리스트교 교회를 세우고 포교하였다. 정말 이거 맞는 선지 같죠 여러분?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교회, 크리스트교 자체, 가톨릭 자체가 명나라, 명청 시기에 예수에 의해서 전해진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최초의 교회는요. 비록 이단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크리스트교의 한 일파인 네스토리우스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에서 들어보셨죠? 그 경교의 교회가 최초라고 합니다. 당나라 때니까 당연히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이 되겠죠. 4번 원근법 등 서양의 근대화법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카스틸리온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는 선지입니다. 5번 중국인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한 포교 활동을 펼쳤다. 자, 맞는 선지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면 청나라 말기에 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면 틀립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명나라와 청나라에 따라서 예수의 선교가 달라지는데요. 자, 처음에 예수회는요. 명나라 때는 중국의 전통을 당연히 존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뭐 조상 숭배나 제사를 지내는 거나 이런 게 못마땅해 보일지 몰라도 전통이고 신도수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의 전통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회의 선교 방식이 교황청에,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 사이에 벌어지게 된 논쟁이요. 바로 전래 논쟁입니다. 전래 논쟁. 이게 뭐냐면 중국의 전통을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자, 이런 논쟁 끝에 자연스럽게 중국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고요. 당연히 요거는 명나라 때는 예수회의 활동이 전래 논쟁 이전까지만 해도 좀 자유로웠는데 청나라 때 금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언제쯤이나 가능해질까요? 중국의 근현대사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제2차 아편전쟁.
아편 전쟁 후에 맺어진 조약에서 가톨릭의 포교를 허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은 오늘 푸실 문제 모두 푸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명나라 왕조를 했잖아요. 다음 시간 6강에서는 중국 근세사 청나라 왕조의 문제들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